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지난 7월에 제가 로또 복권 추첨해서 1등 당첨자가 63명이 나왔다고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50명이 나온 이후로 가장 많은 불과 2년 만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 네. 무더기 당첨으로 세금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3억 원이 조금 넘는다 이렇게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이 때문에 조작 논란까지 일었고 결국 정부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생각함에 어제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 설문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설문에서는 현재 로또 복권 당첨 구조가 만족 여부, 당첨 구조에 대한 만족 여부요. 그리고 로또 복권 1등의 적정 당첨 금액 그리고 당첨자 수 등을 묻고 있는데요. 네. 현재 판매 중인 로또는 1에서 45까지 숫자 중 6개. 네. 를 고르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게임당 가격도 1,000원이고요. 근데 서울대 통계연구소가 로또 조작 논란 해소를 위해 당첨 확률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번호를 1부터 70까지 하는 거예요. 아. 6개를 1부터 70까지 해서 6개를 고르는 방법인데 네. 이렇게 변경할 경우에 1등 당첨 확률은 813분의 14분의 1에서 1억 3천만 분의 1, 어이구야. 16배 낮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814만 분의 1에서 네. 1억 3천만 분의 1로. 그렇습니다. 네. 개인당 가격을 1,000원에서도 2,000원으로 올리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1등 당첨 금액이 좀 올라가는 거죠. 이런 방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당첨금 상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3억 원으로는 인생 역전이 어렵다는 겁니다. 숫자 3개 맞추는 5등 당첨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예, 그렇군요. 로또를 사도 만영이고 안 사도 만영이란 말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로또 사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자팔찌찬 배달라이더라는 그 글이 게재가 됐는데요. 네. 글쓴이 A 씨가 우연히 자기 앞에 정차한 배달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팔찌가 딱 보였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네. 못한 배달라이더에 전자팔찌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검색을 해보니까 내년이죠. 2025년 1월 17일부터는 배달라이더를 못하게 된대요. 팔찌를 차고 있으면. 관찰 대상자들은요. 그런데 네. 이제 제대로 관리가 될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배달시킬 땐 특히 조심해야 하겠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A 씨가 지금 방금 나온 사진처럼 글과 게재한 사진은 오토바이를 탄 남성의 발목에 이게 전자팔찌가 채워져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법무부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이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중에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이 663명이라고 합니다. 네. 또 지난해 1월에는 정부가 전자팔찌를 찐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로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이게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의결을 하기도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언급을 했죠.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이 나오는 그 넷플릭스의 영화 무도실무관 영화를 보고 네. MZ세대의 공공의식과 공익을 위한 현실을 상기시키는 영화라면서 뭐 적극 추천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전자팔찌를 찬 사람들은 무조건 악마할 건 아니고요. 네. 재범 가능성도 줄이고 갱생의 길을 열어주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세계적인 영화 배우죠. 브래드 피트를 사칭해서 네, 브래드 피트. 여성 2명으로부터 무려 32만 5천 유로, 우리 돈으로 4억 8천여만 원을 뜯어낸 어이구야. 일당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네. 스페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스페인 치안대가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깽단 두목을 포함해서 사기범 5명을 체포를 했고요. 범인들이 사용하던 가옥 5채에서 각종 증거품과 한 1억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회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치안대는 범인들이 브래드 피트의 온라인 팬페이지를 통해서 만난 여성과 정서적 관계를 이렇게 구축한 뒤에 존재도 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투자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네.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 범인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소셜 네트워크를 연구까지 하고 네. 심리적 프로필까지 작성하면서 애정 결핍이 있거나 우울한 상태에 있는 여성을 찾아내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타깃팅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치안대가 밝힌 내용을 보면요, 피해자들은 자신이 정말 피트와 채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 하고요. 채팅 속에 피트는 피해자들에게 낭만적 관계와 미래를 약속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나 그 주선 앱으로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교제를
약속한 뒤에 금전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범죄인데요. 로맨스 스캠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920건, 500억 원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환갑이 넘었는데 사기칠처도 이렇게 잘 먹히는가 봅니다. 그러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